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 내에서 과연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이렇게 여쭙는 것은요, 외교부나 국방부, 군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저마다의 영역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실제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국가 민족을 위한 일에 헌신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런 말 속에는 거짓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드릴 이야기는요, 거짓말의 향연, 그것에 대한 퇴고라고나 할까요? 퇴고란 말 아시죠? 자, 과거 그 당나라 때 한 시인이요, 조숙지변수요 승퇴월하문이라는 식구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자, 여기서 밀퇴자를 쓸지 밀고자를 쓸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고민하는 얘기를 해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퇴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조숙지변수라는 얘기는 새가 숙, 머문다, 잠잔다, 이거 어디에서? 지변, 못가에 있는 수, 나무 위에 앉아서 잠을 청하고 있노라니까 승퇴월하문이다. 달빛 아래 승려 스님 한 분이 그 문을 비긋이 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퇴자를 쓸 거냐 고자를 쓸 거냐 고민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지금 퇴고라는 것, 즉 문장을 쓰고 나서 다시금 점검을 하고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국민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에 있던 홍장원이에게 싹 다 잡아들여 이러는 지시를 했다라고, 이걸 지금 폭로한 자가 바로 홍장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빨갱이를 때려잡던 일을 한 사람이래. 저를 빨갱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다 빨갈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홍장훈이가 국정원 안에서 과연 빨갱이 때려잡는 일을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 업무는 단 하루도 한 적이 없는 게 홍장훈입니다. 그리고 지휘부서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이런 정말 보통의 직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았던 홍장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지로 감찰실로 지휘부서로 다녔던 홍장원이가 과연 국정원에서 일했던 전 시간이 빨갱이 때려잡는 일을 했던 일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밝힐 수 없는 흑색위원회 일을 한다면서 공작금을 횡령하고 돈 빼먹고, 그 돈을 횡령해서 온갖 부정한 데다 활용을 해왔을 것이고, 지금 최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이 홍장원에 대해서 아마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평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말이 나왔던 모양이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JTBC에 출연했던 게 또 등장해갖고 또 온 유튜브상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또 2월 14일인가 15일날은 또 CBS 라디오
박재홍의 뭐 한판 승부에서 부모가 이북 출신이다. 뭐 아버지가 뭐 한국전과 월남전을 참전했다. 저도 40년 동안 빨갱이를 때려잡는 게 그동안 했던 일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처음으로 여야 간의 정보위원들에게 알리고 또 윤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빨갱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또 CBS에서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CBS를 찾아보세요. 이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저도 예전에 한번 누가 보내줘서 본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 안 보는데 저에게 보내줘서 봤더니 그때도 홍장원의 그 홍콩에서 700만 불짜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CBS 라디오가 얼마나 취재력이 좋고 뛰어난 기자들이길래 국정원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상세히 알죠? 자, 700만 불 주산 해외 거점 아파트를 뭐 아파트인지 뭐 저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을 자기가 블랙이온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명기할 수가 없어서 드러낼 수가 없어서 알고 지내던 재미교포를 통해서 그 집을 샀다. 그런데 내가 급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집을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려고 봤더니 그 재미교포가 먹고 튀었다. 그 대신 계약을 했다는 그 사람의 책임으로 덮어씌우면서 찾아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홍장원이가 해외라고 나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저택을 구매할 때 적어도 그 계약서 사본이라도 국정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 계약 당사자인 재미교포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를 잡아다가 미국 법무부에 의뢰하거나 인터폴에 의뢰해서 잡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아올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런 수사, 조사를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새로 간 오룡 차장이나 현재 원장하고 있는 조태용 원장은 전혀 이 문제를 본인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할 마음이 없어. 왜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응? 조사의 전문가가 아닌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 민족과 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곳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의 입신양명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휘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당연히 국고가 손실을 입혔어요. 국고에. 그러면 그 돈 찾아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CBS 라디오에서 이런 걸 또 취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공작금으로 마련했던 700만 달러짜리의 호화 저택, 그것을 미국 교민이 먹고 튀었다. 그러면서 유야무야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국정원이 무슨 동네 건달 양아치 집단입니까? 요즘은 사실 그거보다 더 못해졌지만 이런 식의 수없이 100억 원이 넘어간, 그러니까 700만 불짜리 집 말고 또 다른 작은 집이 또 한 채 있었대요. 그러면 돈이 얼마야? 최하 700만 불이고 합치면 그건 뭐 한 1000만 불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런 걸 갖다 조사를 안 한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우리 해외 공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포렌식이라는 것도 적용을 합니다. 그럼 당시에 홍장원이의 그 핸드폰, 유심 다 압수해서 있을 거 아니야. 조사해보면 공작원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줬다, 20만 불 줬다. 물론 다른 파트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돈을 갖다 홍장원이 쉽게 타다 썼지만, 그러면 그 포렌식 통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홍장원이가 공작원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이런 게 영수증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조사 안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홍장원이가 그 공작원으로부터 협조망으로부터 받아서 왔던 보고한 내용들이 건당 얼마가 지출됐다, 이것도
그것만 관리한 팀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으로 있는 내 때 이름 끝에다 똥변자를 쓸게요. 노진변이라는 놈을 잡아다 족치면 다 나온다고. 그런데 이 노진변 역시 홍장원이가 얘를 국장 자리에 앉혔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겠지. 뭐 때문에? 숨겨야 되니까. 즉 뭐다? 거짓말의 향연을 계속해야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 보면요, 얘네들이 지금 어느 한쪽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지금 보도를 없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거짓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희한한 이런 또 내용들이 돌아다녀요. 홍장원이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초반 1992년 하반기였으니까 그것도 맞아. 그런데 국정원 전신이 국가안전기획부로 적을 옮겼대. 무슨 적을 옮기기는 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군대에서 중요한 사람 같았으면 그 707 같은 특임단에서 제대로 시켰겠어요? 특임단에서 불필요한 인간이다. 달리 말하면 용도 폐기 처분된 자니까 전역을 시키고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홍장원이가 정식으로 우리 같은 정규 요원들처럼 시험을 봤으면 이 시험이 됐겠냐고. 당시만 해도 엄삼탁 씨가 우리 안기부실 기조실장 하고 있었다고, 노태우 정부에서. 그래갖고 그 엄석바 시절에는 ROTC 장교들 중에는 최고의 하이 퀄리티도 있지만 최저 퀄리티도 ROTC가 제일 많아요. 왜? 서울대학교부터 제일 밑에 있는 등급이 제일 낮은 대학까지 다 학군단이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학군 교육 받은 애도 소위 임관, 제일 그 낮은 등급의 대학에서 학군단 안 해도 졸업하면 소위 임관, 같을 수가 있겠나? 육사처럼 일정 수준 이상 애들을 뽑아서 4년 교육을 시켜서 임관하는 그런 아이들이 비교적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사실 제일 좋은 애들은 학사장교 출신들이 제일 월등하죠, 퀄리티가. 예를 들면 공군 학사장교들, 또 육군 학사장교들, 또 해군 학사장교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정규 4년제 교육을 마치고 각각 그 군에 지원을 하고 거기서 최소한도 4개월에서 6개월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임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엄삼탁이 기조실장으로 있을 때였으니까 이렇게 소위 위관장교, 중위대위들을 그냥 거의 무시험으로 뽑거나 정규화전 시험에서 떨어진 애들을 추가로 뽑는 걸 했다고. 그때 그런 일을 했던 게 누구다? 지금 저 국회에 나오고 있는 그 누구지? 김병기.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공작도 안 해보고 그냥 원서 접수해서 넘겨가면서 그 저 시험 볼 학교 정하고 걔네들 그 방 배치하고 이런 거 하던 게 바로 김병기 같은 사람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업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 굳이 뭐 인사 업무가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홍장원이 이 친구도 적을 옮긴 게 아니라 군대에서 용도 폐기돼서 군에서 방출된 애야. 그런데 무슨 블랙 요원으로 수십 년을 일을 해. 아니, 감찰실 다니면서 딸랑거리고 다니는 것도 블랙 요원이야? 그럼? 우리 국내 부서 요원들도 가명 써요. 가짜 명함도 쓰고, 우리 해외 공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아이덴티티가 주민등록상의 호적상의 아이덴티티가 아니죠. 실명 안 쓰는 경우 허다하지. 무슨 블랙이라서만 그렇으나 블랙 아니라 화이트도 쓰고 회색도 쓰고 국내 부서도 쓰고 방첩 보안 쪽에도 다 쓰고 다 써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뭐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평생 해왔대. 나 진짜 이런 기사 쓰는 기자애들 보면 가소롭게 짜게.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의 말을 받아서 이따오식의 가증스러운 기사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꼴통보수가 맞대, 자기가. 꼴통보수. 진짜 보수를 지향하고 자유우파 진영에서 평생을 일해왔던 우리 대원들, 특히나 우리 대북 공작 사업을 전담했던 우리 공작관들 들으면 진짜
뒤로 자빠져서 지금 뇌진탕 걸릴 얘기야, 이 정도면. 그래서 이 홍장훈이가 얼마나 이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는지 보세요. 저는 조태용 원장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는 조태용 원장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냥 저잣거리, 술상무, 아니면 해결 골목길 골목대장, 이렇게 30년 국정원 직원으로 주로 해외에서 살아왔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대사관에서 증명도 없이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홍콩 시장터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진짜 그 국정원의 일을 해본 저가 볼 때는요, 아니 무슨 국정원 직원으로 지가 해외에서 얼마나 있었다고. 나중에 이병호 시절에 비서실을 거쳐서 영국 가서 공사로까지 갔다 왔어요. 그것도 블랙인가? 그건 화이트예요. 외교관 타이틀 갖고 간 거고. 그러고 연수를 갔다, 남들은 한 번도 못 간 연수를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다녀온 자가 어떻게 전생애를 바쳐서 지가 블랙 요원처럼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애들은 사실 실상으로 우리가 일했던 이런 그 첨예한 대립을 하는 이런 공작 사업에서 일한 게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저 해외 공작 업무 기억자도 모르던 그 덜 떨어진 국장 하나가 와갖고 그냥 그 북한에 직접 만난다니까 헬레벌떡 쫓아다니면서 둘이서 해죽 웃어가면서 말이야 뭘 했지. 실질적으로 다른 어려운 천망을 통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또 북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얻어졌던 그런 첩보 수준과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공작관들이 하는 거는 만불 예산도 타내기가 힘든 반면에 홍장이가 하는 거는 수십만 불씩 쉽게 타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지휘란에 있는 어떤 놈들하고 같이 붙어 먹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같이 나눠 먹었다는 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애 입을 통해서 떠든다고 해서 언론에서 그냥 이렇게 기사라고 쓰면 됩니까? 이런 거짓말의 향연을 벌이고 거짓말 잔치를 계속 벌이고 있는 이런 아이의 말을 왜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2월 3일 22시 30분에 계엄령이 발동되고 나서 바로 자정을 넘기자마자 얼마 안 돼서 홍장원은 박선원과 통화를 했다는 거야. 문자도 주고받고. 또 5일날 아침에는 지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 안보실 1차장 김태호에게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석고대죄 들어야 된다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이미 박선원, 김병주 혹은 박지원, 박범계 이와 같은 이 간신들과 이미 구성을 해놓은 다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와서 직접 증언도 했지만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 문제가 뭐예요? 이미 홍장원이는 문재인 시절에도 박선원이나 박지원에게 인사청탁을 7번이나 했다는 거야. 이 녀석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 같아.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입 벌구야 이 녀석이 바로.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얘가 나와서 다소곳하게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의 말이 진실인 줄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일례로요, 홍장원이랑 근무를 하지 못하고 같은 반에서 일해보지 못한 사람은 홍장원이의 외적인 모습만 볼 때는 굉장히 예의 바른 그런 아저씨다라고 생각 들어요. 심지어는 홍장원이가 저를 만나면요, 아주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길을 이렇게 비킵니다. 비키면서 손을 다 모으고요, 안녕하셨냐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던 아주 예의 바른 친구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한 순간을 보니까 그 하급 직원이나 지보다 못한 애들을 개잡듯이 잡지라는 걸 봤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강 잡혀선 비굴해지고 약 잡혀서 굴림하는 강약 약강의 전형적인 모습을 내가 어느 날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7급 주사부 때부터 사무실에 있는 서류가 있으면
뭐가 프린터가 나면 그걸 몰래 인쇄를 해서 늘 찾아다니는 곳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중에 선배들한테 잡힌 거야. 걸린 거야. 근데 맨날 어디 가나 봤더니 당시 특보로가 있던 이병기 특보방에 그렇게 자주 들락거린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야. 우리 동료들 얘기야. 어? 그러면 특보가 뭐 하는 자리인데? 원장님, 부장님의 정책을 보좌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현업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특보방에 왜 갖고 가냐고. 어? 더더군다나 이병기 씨는 국정원 안전기획부 중앙정보 생활을 단 하루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어? 노태우 대통령 때 이미 인정을 받아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야. 밑바닥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야. 어? 계장, 과장, 단장 이런 거 한 번 국장도 안 해봤어. 그냥 특보로 했다가 나중에 차장이 되고 이러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런 분이 필드에, 야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알겠어요? 경험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은 같이 땀 흘리고 뛰고 사격하고 낙하산 타고 IBS 메고 뻘에서 기고 이런 거 같이 안 해본 사람들은 선배로 간주를 안 한다니까. 특히 우리 같이 대북 업무, 해외 업무를 하고 있는 공작관들은 그런 것도 안 해본 사람은 뭐 우리 식구라고 생각을 해. 식구로 생각 안 해요. 동료? 동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선배? 선배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선배야? 어떻게 동료고? 뭐 육사 같으면은야 그 나쁜 전통이 있고 나쁜 문화가 있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저같이 정상적인 대학을 나오고 정상적으로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공채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들어와서 훈련받고 조련된 우리 요원들은 그렇게 비굴하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또 제2의 홍장원이처럼 이게 비굴하게 길을 걸었던 자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대학 다니다가 뿌락지하면서 밀정하면서 중앙정보부 시절에 중정 요원들에게 안기부 시절에 안전기획부 요원들에게 내부 사정을 물어다주고 돈 받아먹고 쓰던 이런 놈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장학생이라는 놈들이야. 응? 저보다 뭐 십몇 년 위에 위 기술을 봐도 뭐 어느 학교 학생장 했던 놈들 진짜 수준도 안 되는 것들도 우리 정규과정에 온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어요. 왜? 뿌락지들 이런 밀정들을 데려다 쓰면 잘 할 거라고 봤지. 철저히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뿌락지로 밀정으로 들어와서 그 길을 얼마나 잘 타겠어요. 학창 시절에도 이미 동료를 배신해 본 적이 있는데 조직? 배신하는 거? 일도 아니죠. 10번인들 100번인들 1000번인들 조직 배신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또 해외 나가봐. 어떻게 하겠어? 주재국 방첩기관한테 포섭당하겠지. 일본 같으면 내각 조사실에 포섭당하겠지. 미국 같으면 FBI나 CIA 포섭당하겠지. 또 러시아 같으면 FSB나 SVR에 포섭되지. 중국 같으면 뭐 통전부나 국가안전부에 포섭이 되겠지. 아니 공안부에 포섭되고. 그러고서 이중 스파이 짓 하는 거 아니야. 없을 것 같다고요? 천만에 한번 털어볼까요? 내가 보기에는 국정원 내에서만 털어도 이런 서방 세계나 다른 기타 지역에 다니면서 현지의 적국으로부터 혹은 우방국으로부터 포섭당해서 돈 받아먹고 지금도 간첩질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표시 안 나게 간첩질을 해. 돈 받은 게 있고 오늘날도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다면 당연히 미국에 협조를 하겠죠. 또 러시아에, 일본에, 중국에 협조하겠죠. 한둘이겠습니까? 그런 게? 그런데 제가 국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국정원, 안전기획부, 중앙정보 통틀어서 간첩질하다가 적국 스파이와 내통하다가 잡혔다는 놈 얘기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영국 MI6도 있고 CIA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방첩을 잘해서 그럴까? 아니죠. 회사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거짓말 탐지기 검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등한시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장원이가 대통령의 지시, 자, 싹 잡아들여라 했으면 일단 뭐가 돼야 돼?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돼 있지. 무엇을, 누구를, 그리고 누가, 홍장원이 네가 정치인들을 싹 잡아들여, 이 얘기야. 아니면 뭐야 도대체 주어와 목적어가? 간첩들을 싹 잡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니면 뭐야? 반역자를 잡아들이라는 얘기야. 싹 잡아들여라고 했다고 모호하게 말을 해놓고 메모지도 또 2차, 3차로 제작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박선원이는 국회에 제공했던 그게 최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홍장원이는 그 이후에 새로 작성했다고. 말이 서로 안 맞잖아 이렇게. 심지어 보좌관 애들이 걔네들이 뭘 하겠어. 불러주는 데를 썼는데 나중에는 그 보좌관의 기억에 맞춰서 새로 작성했다고. 이 도대체 이게 이러면서도 나는 빨갱이 잡았던 사람이다? 빨갱이 잡는 일만 해왔다? 웃기지도 않죠?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과연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뭐 평생 조선일보만 구독하고 있대. 아니, 조선일보 같은 이런 낙후한 언론을 봤다는 게 자랑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카말라 해리스 된다고 전선에서 많이 떠들었죠. 조선일보. 트럼프 대통령 안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금융제재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조중동, MBC, KBS 다. 평소에 도널드 트럼프 뒷담화하고 욕하고 짱돌 던지고 이 짓을 수없이 해왔으니까 다 기록 나와 있잖아. 우리 젊은 우리 2030, 10 세대들한테 부탁 한번 할게요. 조선일보에서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서요. 트럼프 대통령 욕한 기사 이런 거 발췌해갖고 그거 미국에다 신고해 주시라고. 응? 그렇게 신고하면서 거기다 얘기해. 이런 언론사들은 전부 다 자산을 동결해 주시고 미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도 다 추방시켜달라고 하고, 뭐 걔네들이 뭐 미국에다 도피시켜놓은 재산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다 빼들어 버리라고. 홈리스들 나눠주고 사회복지사에 쓰라고. 이런 식으로 다들 신고해 지금. 뭐 정신머리 없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 그것들이야. 소위 말해서 향소부곡이라고 할 만한 죄인들 아니야. 옛날로 말하면. 천한 것들 아니야.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뭐 돈을 벌으니까 돈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뭐 유명세를 타는데 그것들 전부 다 그 광대들이란 말이야. 응? 그런 개념 없는 것들도 막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서 국가이익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언론사 특파원들, 기자들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소속되어 있는 그 신문사와 함께 싹 다 어떻게 해야 돼? 재산 정리하고 자산 압류하고 세컨더리 보이콧 얻어맞고 해서 다 추방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그 DC 인사이드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해서 미국에다가 자꾸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 홍장원이 같이 이런 애들도 지금 그 헛된 지금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그런 뉴스보다는 제가 전달해드리는 게 더 정확한 얘기를 좀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실 게임이라고 보십니까? 언론에서 이따위 걸 놓고 지금 진실 게임을 하래? 아니 거짓말 하는데 무슨 진실 게임을 해? 진실 게임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썩어 빠진 거예요. 이렇게. 홍장원이가 그동안에 뭐 술병을 얼마나 사들고 갔는지, 얼마나 대통령 앞에서 알랑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김태호라는 놈하고 같이 가서, 김태호가 지 고등학교 후배니까, 얘들은 김태호도 그렇고 홍장원이도 그렇고, 지금 봐요. 얼마든지 그런 환관 내시의 짓을 할 수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얘네가 지금 홍장원이가 떠들고 다녔던 얘기가 이게 있어요. 내가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통령 형부인 김건희 여사를 우두머리를 해서 수장으로 해서 그 밑에 누구야 한뚜껑 동은이 마누라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마누라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마누라 그 다음에 홍장원이 마누라 요렇게
5인의 여성들의 하이 소사이어티 이 레이디 클럽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조태용 원장님은 곧 국무총리 가시고 내가 국정원장 한다고. 얘가 지금 국정원 차장에서 전격 해임되고 났는데 이미 해임의 조짐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녀석의 그런 비리. 또 이 홍장원이가 조태용 원장의 비서실장을 갖다가 거기 승진시켜서 거기 앉혀주면서 조태용의 일거수일투족 통화 내용, 접촉 인사 이런 거를 일일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장 녀석이 조태용 원장을 뒤에서 감시하고 통제를 해왔다는 거야. 이 사실을 조태용 원장이 이미 알았어. 왜 알았을까? 쥐들 내부 감사에서 나온 거지. 감사를 해봤더니 그 감사를 하러 간 사람이 A국 출신인데 A국에 가갖고 감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돈 받았던 그런 서류가 나오더라는 거야. 자기는 돈 받은 적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또 나오고 하더래. 봤더니 홍장원이랑 같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 시절에요. 같이 특보를 하던 사람 중에 김승현이라고 그 김영현 국방장관 육사 38기 동기생이 하나 있었어. 작년에 이제 나이가 차서 특보자에서 이제 내놓고 집에 갔는데, 자, 그런 사람이 절대로 현업부서에는 이 A국 업무에는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원장한테 정책 보좌하고 뭐 고견이라면 고견, 천박한 생각을 원장한테 지원해주고 도와주니면 끝이야. 그런데 현업부서엔 A국에다 대고 자기의 활동면 내놓으라 그런 거야. 그거를 A국장하고 있던 이놈도 이제 퇴직해서 내 얘기할게. 남기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남기지가 지휘를 해갖고 옆에 있던 A팀장, B팀장 두 놈을 갖다가 불러서 이런 서류 조작을 했던 거야. 그거를 내부에서 감사라는 게 그게 걸렸던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도 홍장원이가 김승현이랑 육사 선후배하고 하면서 거기에도 지가 대북 업무를 뭐 한다고 또 껄떡거리고 다 간여했던 모양이라고. 그게 지금 내기가 아니에요. 국정원 내부에서 작년 봄에 있었던 감사에서 발견된 내용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횡령한 애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구속 수사해서 감방에 넣어야 되죠. 근데 김승현이라는 사람은 이미 문재인 때도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빵살이 한번 해봤어. 얼마나 구차스럽고 힘든 건지 알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벌써부터 액션에 들어갔다니까. 나 지금 풍을 맞았어. 말을 못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러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 사람 동료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그거 왜 알려주겠어? 방송해달라고 하는 얘기 아닐까? 왜?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눌하게 됐다. 충격을 받아갖고 말도 못한다. 이걸 좀 알려달라는 거 아니야. 천만에. 무슨 풍을 맞아. 바늘로 그냥 몇 번만 쑤셔버리면 정신이 확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말을 할 텐데. 그런 말에 속으란 얘기예요? 누가 속겠어? 그런 가문이설에. 속으면 속는 자가 바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거짓말의 향연을 부리는 이런 애들이 평생을 국정원이란 틀 안에서 군대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일로 밀려난 유신사무관 출신들이 여기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평생 해온 거야. 얼마 전에 뭐 육사 선배를 하나 만났더니 말이야. 자기 집안에 누가 있는데 해외 근무를 그렇게 자주 다녔대. 한 번씩 갔다 오면 집이 한 채씩 생겼다는 거야. 자기는 군대에서 전후방 돌아다니면서 뺑이 치고 집도 변변한 게 없는데, 지 집안에 있는 한 녀석은 말이야, 국정원에 가갖고 해외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집이 생긴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나도 해봤는데요. 애들 공부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마이너스 한다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쓰라고 준 돈도 해가지고 인마이 포켓 하나? 월급도 모으고? 그래서 들어오면 집을 한 채씩 사나? 무슨 수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집을 사? 모르지. 미행감시가 안 따라보는 그런 우방국만 다녀서 그런지도 모르죠. 어딜 다녔는지 내가 몰라요. 근데 좌우지간에 갔다 오면 집을 한 채씩 샀대. 한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전후반 각지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관학교 나와서도 국정원으로 유신사모관을 와서 평생을 갖다가 양지로 다니면서 해외로 국내로 해외로 이러면서 돈벌이하고 집 사고 한 게 부럽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러울 게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죽어서 만약에 부처님 앞에 가든 하나님 앞에 가든 그 심판받는 현장에 가면 전부 다 불 속으로 떨어질 이유밖에 안 되죠. 칭찬받을 일이겠어요, 그따위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언론의 보도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이대로 두면은 국민들이 다 속으시겠구나.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나와서 그 11시 6분에가 그 홍장원이 메모 작성 시간에 어디 있는지 이제 현업부세들한테 확인해보라 했더니 원장님 공간 그 주차장이라 집무실 사무실 안에 있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입만 벌리면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삼민투에서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애가 바로 박선원이에요. 뭐 박지원이는 그건 너무 뭐 너저거나 뭐 거지 같은 그 시간이니까 그 뭐 더러운 인간의 그 과거사 이거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박선원 얘기만 하면 그렇게 대학생 때 미 문화를 점거하고 깜빵가면서 군대 병역을 면제받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언더로 지하로 돌아다니다가 얘가 노무현 때 청와대 입시를 해서 그 청와대에 무슨 외교안보실인가 그런 데 있었어요, 얘가. 그래서 육자회담 하러 늘 북경을 오고 했었죠. 물론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북경에 와서도 가진 호화스러운 향을 받고, 특히 여자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향을 받고 다녔던 박선원인데, 자,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고 박근혜는 근한 10년 가까이가 붕 떠요. 어디에도 박선원이가 그 10년 동안에 어디서 뭐 했다는 건 전혀 안 나오는데 아마 확인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어느 회사에서 무슨 짓 했는지. 그리고서는 문재인이가 강도짓을 해갖고 대통령에 오르고 나니까 어딜 가? 상하이 한국 외교부 총영사로 갔다 6개월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전직한 데가 국정원의 특별보좌관 자리예요. 그리고서 뭐 차장도 하고 기술장도 하고 국정원의 온갖 비밀 자료를 다 보고 들고 나왔겠지. 특히나 박선원이가 청와대 386 근무할 때 1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1심에는 당시 북경에서 활동하던 저도 옆 테이블에서 그 사건을 추적하는 진행 과정을 저도 쭉 봤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해서 잡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 간첩을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불타는 충성심으로 무장됐던 김승규 원장님, 그 김승규 원장님이 그 일을 추진하시다가 이 1심의 간첩단을 잡음으로 인해서 국정원장이 한낱 청와대 박선원과 같은 그 386 그 간첩단들에 의해서 국정원장이 쫓겨나요. 그리고서 김승규 원장님의 법대 후배지만 아무리 해도 사법고시도 붙지 못하고 7급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그 순간에 차장까지 했던 우리 만복이 형님이 드디어 국정원장이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고. 이게 진짜 국가적으로 비극이에요. 권영애가 안기부장하면서 이인재를 출마시켜서 이회창을 떨어뜨리고 김대중을 당선시켰던 이런 만행을 했던 것만큼이나 이거 아주 심각한 이런 반역의 폐역을 저지르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됐던 겁니다. 지금도 아마 김승규 원장한테 여쭤보면 그때 당시로 해고해보시면 아마 김승규 원장님 혈압이 확 오르실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겪는 건 제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부정부패인데 그 부정부패 시작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미국 가서 비루장세도 좀 큰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없애기 캠페인을 벌릴 게 원래 저의 인생 마지막의 과제였어요.
그런데 어쩌다 또 제가 이렇게 후배들 등살에 못 이겨서 유튜브도 하게 되고 또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각종 요즘과 같은 이 대통령 내란이래요. 야, 이 나쁜 놈 자식들 같은. 내란이 무슨 내란이야? 계엄령 반포라고 얘기해야지. 12.3 계엄이지 무슨 12.3 내란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썩어 빠진 것들이 이런 헛소리 개수작을 벌이는데 이것들하고 담합을 해서 지금 윤 대통령 골탕 메고 있는 자가 뭐 누구예요? 군대에서는 특전사령했던 김병주의 똘마니 곽종근이,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는 홍장원이 아니에요. 곽종근이도 보면은 충청도 아인데 똑같이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지금 석박사 과정을 밟는 것 같아. 김병주가 밟았던 똑같은 과정을 밟아. 그러면서 지방 향토의 정치인들 만나고 이짓거리 해왔겠지. 틀림없어요. 이번에도 박범계 이런 애들, 또 김병주 이런 사악한 놈들, 이런 놈들의 지시를 받고 사주를 받고 그 꾀임에 넘어가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반면에 정영학 재판관인가요? 머리 눈썹도 허여신 분. 그분이 아주 조리 있게 질문을 이끌어내서 아주 그 논리 정연한 그 해답을 받아내고 홍장원이가 실수했음까지도 토로하게 되는 그런 또 명장면을 또 연출하게 됐죠. 그렇게처럼 정영학 재판관처럼 그 사람이 공변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가 돼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국정원은 그런 성실하고 정직하고 결기 있게 살면은 못 올라가. 그런데 홍장이처럼 거짓말하고 낯빛 바꾸고 앞에서 알랑거리고 교원형색을 부리고 사기와 기만으로 비굴하게 살면 살수록 국장도 빨리 되고 차장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해드려도 듣질 않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시게 되면은 올바로 된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여쭙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꼭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폐지, 그리고 수개표를 하는, 종이투표로만 하고 수개표하는 대만식, 독일식, 프랑스식의 좀 선진국다운 그런 선거제도를 만드셔야 돼. 이거 하나만 해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보다 윗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좌우지간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돌아오시면 좀 주변에 간신들 얘기 듣지 말고, 그리고 서울대 나왔다는 그 나쁜 놈 자식들, 역사관도 없고 사상 이념도 없는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그 서울대 출신 애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저 밑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사람들을 향소부곡이라고 능멸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인재를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